데이터에 이어서 이번 강의 시간에는 어디가 활용을 위한 기본 세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나의 진로 목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길을 닦아야 할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강의는 나의 데이터 로그온입니다. 어디가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성공적인 입시 설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산인 성적 데이터 세팅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 성적을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성적을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에이,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실 텐데 안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 입력은 합격 예측의 50%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기능은 다 오픈되어 있지만 성적과 같은 개인정보가 들어가거나 그리고 나중에 상담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런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정을 만드셔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 마이 페이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내 정보를 입력하여 넣어두고 있으면 추후에 분석하기 쉬우니까 계정은 하나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로그인이 되었으니까 성적을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성적 업로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나이스플러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로그인을 먼저 한 후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조회하고 파일을 저장한 후에 아까 전에 어디가 학생부 성적 입력 페이지에 HTML 파일 업로드를 클릭해서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방식은 데이터가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오타 없이 가장 정확하게 성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부24에서 발급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검색해서 발급받으신 이후에 저장된 PDF 파일을 어디가 페이지에서 OCR 파일 업로드를 클릭해서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이미 컴퓨터나 모바일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발급받아서 다운받아 놓은 파일이 있는 학생에게는 이 방법이 훨씬 더 빠르겠죠. 여러분,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지만 저의 추천은 첫 번째 방식인 나이스플러스의 HTML 업로드 방식입니다. 입력 오류를 줄이고 가장 정밀하게 데이터를 세팅하고 싶다면 HTML 업로드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번거롭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부24의 PDF 파일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라서 지금 바로 파일을 준비해서 어디가에 있는 나의 성적을 업로드해 봅시다. 자,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을 테니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잠시 화면을 멈추고 지금 바로 나이스플러스 또는 정부24에 접속해서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다운로드한 뒤에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방법으로 어디가에 업로드까지 완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해보는 학생들은 파일 저장 위치나 업로드 버튼이 헷갈릴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업로드 중에 오류가 난다면 파일 형식이 HTML인지 혹은 PDF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럼 성공적으로 업로드를 마친 후에 다시 만납시다.
이번에는 내신이 아주 훌륭한 김수시 학생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일반고에서 간호학과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자, 김수시 학생의 성적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1학년 2.4등급에서 시작해서 3학년 1학기 1.8등급까지 올렸습니다. 이런 우상향하는 곡선,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죠. 자, 이제는 제가 수치를 한번 입력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가 홈페이지가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상단 메뉴의 학생부 입력 메뉴에서 왼쪽 메뉴의 1학년 1학기 입력 버튼을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우선 일반 선택 과목부터 시작할게요. 교과 종류 구분에서 일반 선택을 선택하신 뒤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대로 교과와 과목명, 단위수부터 성취도까지 차례대로 입력해 주세요. 처음엔 항목이 많아서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두 번 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성적을 입력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은 단순한 데이터 입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목별 점수와 단위수를 입력하다 보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여러분의 성적 그래프가 보다 선명하게 그려질 겁니다. 내가 성장해온 상승 곡선은 어디인지, 반대로 보완이 필요했던 지점은 어디인지, 또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주요 일반 과목 입력을 마치셨다면 하단의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화면에 성적이 잘 반영되었나요?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학기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진로 선택 과목 입력 방법입니다. 이번엔 교과 종류 구분에서 진로 선택을 눌러주시고 단위수, 원점수, 과목 평균, 수강자 수 이걸 꼼꼼히 채워주세요. 특히 진로 과목은 성취도별 분포 비율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이스와 정부24 성적 업로드 방법, 그리고 직접 입력하는 방법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죠. 입력된 데이터가 실제 생활기록부와 일치하는지 화면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제대로 성적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수 단위와 석차 등급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면 단위수와 등급이 보이시죠? 자, 이 숫자들이 나중에 대학별로 계산이 돼서 여러분의 환산 점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대학들은 숫자로 된 등급뿐만이 아니라 A, B, C 이렇게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을 합니다. 성취도 칸에 이게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3학년) 생명 과목 2와 같은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아니라 성취도 등급 A를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대학마다 이 A를 1등급으로 쳐주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A를 1등급, B를 3등급, C를 5등급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강의 듣는 걸 멈추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학생부 입력을 마쳤다면 다음은 수능과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단순한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정확하게 넣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대학은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적을 넣기 전에 우리가 입력할 숫자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여러분. 원점수는 시험에서 실제 획득한 점수를 말합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런 식이라 좀 굉장히 계산이 단순하지만 점수만으로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표준 점수는 개인 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계산해서 표준 편차 단위로 환산하는 걸 말해요.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집단 평균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또 낮은지 이걸 나타내는 점수라서 내가 이 시험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죠. 대표적인 경향으로 보통 시험이 어려우면 전체 평균이 내려가서 상위권이랑 평균 차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표준 점수가 조금 높게 형성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시험이 어려워도 고등학생이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낮게 나오면 점수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표준 점수는 크게 오르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백분위는 나보다 점수가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백분위가 90%라면 내 뒤에 90%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꾸어 말하면 상위 10%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거예요. 대학이 수험생의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을 이렇게 대학이 정한 반영 비율과 방식으로 다시 계산한 그런 최종 평가 점수가 대학별 환산 점수예요. 대학별 환산 점수는 오늘 강의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마다 국어 30, 그리고 수학 40% 이런 식으로 비중을 다르게 둡니다. 똑같은 점수라 하더라도 A대학에서는 700점, B대학에서는 720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대학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보통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중심으로, 탐구는 백분위 중심으로, 그리고 영어는 등급 감점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수능과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 업로드 방법입니다. 고3 6월과 9월에 실시하는 모의고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모의평가 결과 확인서를, 수능은 성적증명서 발급 시스템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그대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복잡한 공인인증서 없이 카카오톡이나 패스 같은 간편 인증만으로도 1분이면 발급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발급 비용이 전혀 없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입시는 1점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오타 걱정 없이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접 입력 방식인데요. 당장 성적표 파일이 없거나 점수를 빠르게 확인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해당 시험의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과목별 점수를 하나씩 직접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 직접 입력을 할 때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수가 서로 바뀌어 입력되지 않았는지 성적표와 대조해서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작은 숫자 하나가 여러분의 합격 예측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내신보다 정시 성적이 훨씬 압도적인 이정시 학생의 성적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정시 학생은 국어는 4등급, 영어는 3등급이 나왔지만 수학 미적분 표준 점수 142점, 백분위는 98점으로 나왔습니다. 수학 상위 2%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정시 학생은 수학 점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학 점수를 많이 반영하는 학과에 가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수학 고득점자가 유리한 공과대학에 지원한다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성적을 입력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입력 페이지로 이동해 볼까요? 표준 점수와 백분위 입력의 차이, 이 미세한 수치 하나가 여러분의 지원 대학의 폭과 합격 가능성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내가 가진 점수가 가장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입력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여러분의 합격 가능성도 더 정밀하게 분석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여기서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으로 지금 바로 입력을 시작해 볼까요? 업로드를 마치셨나요? 그럼 저장 버튼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의 입시 리포트를 직접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번 1강 2챕터의 과제는 나의 성적 추이 진단서 작성하기입니다. 어디가에 입력된 여러분의 내신 성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적 변화 추이와 강점, 약점을 스스로 분석해 보면서 객관적인 입시 전략의 기초를 마련해 볼 거예요. 설명란에 있는 실습용 한글 파일을 지금 다운로드해서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어디가 학생부 입력 메뉴에서 성적 입력을 꼭 완료해 주세요. 입력을 마치면 시스템에서 생성된 주요 교과목 분석표와 학년별 교과 추이 그래프, 그리고 전학년 교과 비교 화면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화면들을 캡처해서 이미지를 첨부해 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학년별 교과 추이 그래프 하단에서 특정 과목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각 과목이 어떤 곡선을 그리며 변화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를 완료하셨다면 이제 빈칸을 채워볼까요? 나의 전체적인 성적 흐름은 어떤 형태인지 먼저 체크해 봅시다. 여기서 보완형이란 성적이 일정하지 않고 학기별로 차이가 커서 앞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복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만약 본인의 그래프가 들쭉날쭉하다면 보완형에 체크를 하고 왜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 함께 분석을 해봐요. 다음으로 성적이 상승했거나 정체 또는 하락했던 시기는 언제인지 체크해보면서 여러분의 노력을 기록해봅시다. 혹시 이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단순히 성적이라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평가합니다. 성적 그래프가 잠시 주춤했거나 기복이 있어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 전략을 세우고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만의 스토리로 설명할 수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의 자기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첫 번째 과제 페이지에 단순히 나의 성적이 낮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민하고 노력했던 과정도 함께 작성해 보세요. 나중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부 기재 기초 자료나 자기평가서를 제출하라고 하실 때, 그리고 면접에 답변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심화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진로와 관련된 주요 과목의 성적은 어떤지, 그리고 이번 강의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여러분의 강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기록해 봅시다. 막상 빈칸을 채우려니까 막막한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실습용 한글 파일에는 오늘 강의에서 함께 살펴본 김수시 학생의 데이터를 예시로 미리 넣어두었습니다. 김수시 학생이 1학년 때 고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본인의 강점을 어떻게 데이터로 증명했는지 그 답변 예시를 먼저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 나도 이런 식으로 나의 과정을 설명하면 되겠구나 하고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유익하셨나요? 오늘 강의를 마친 후에는 꼭 미루지 마시고 직접 여러분의 성적을 입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적 입력을 마치는 순간 여러분의 막막했던 입시라는 설계도 위에 정말 단단한 기초공사를 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데요.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조합하고 활용해야 여러분들의 노력이 가장 빛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다음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전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점수가 200%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데이터 속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